장기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탈만 봤을 때는 저는 이더리움 투자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알트코인 투자는 네. 돈을 벌기 위한 스페큘레이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오. 생각을 해요. 그럼 이더리움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는 그 백훈용 이사님은 이제 비트코인 약간 맥시멀리스트? 약간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이더리움 투자까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더리움 투자 전 추천하진 않아요. 아 그러세요? 네, 이더리움 투자 추천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갔어요 올해.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이 그만큼 안 갔다는 거는 이상한 현상이긴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러는 거는 뭔가 비트코인이 지나친 관심을 받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결국 그러면은 순환매가 돌아요. 그런 지나친 관심은 1등이 약간 꺾이기 시작하면 2등, 3등, 4등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이더리움도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못 쫓아간 만큼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테크니컬한 그래서 분석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탈만 봤을 때는 저는 이더리움 투자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이더리움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막 리플도 뭐 법적 이슈 많이 해소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 중에 솔라나 이런 것도 한 4배 5배 막 엄청 오르고요. 혹시 이사님께서 좋게 보시는 알트코인이 있으신가요? 좋게 보는 알트코인은 없고요. 없어요? 저는 알트코인 투자는 네. 돈을 벌기 위한 스페큘레이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오, 생각을 해요. 네. 예, 그 돈을 벌게 해주는 목적으로서 존재하는 거는 그 존재 자체의 의미가 있죠. 예, 분명히 뭐 제가 그래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알트코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던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뭐 재료들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코인이라는 거, 암호화폐라는 거,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결국 딥다운에서 생각해 보면 궁극의 탈중앙성입니다. 무조건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2100만 개라는 희소성이 비트코인의 사용 가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용 가치 2100만 개의 희소성이 가능한 이유는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컨트롤하는 세력이나 사람이 있다면 2100만 개라는 걸 약속할 수 없어요. 결국 그게 금과 비트코인이 동일시되는 이유인 거죠. 금도 우리한테 주어진 광물이지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더리움부터는 그게 이제 안 되고 있어요.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썼지만 굳이 블록체인이라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원장 관리 기술을 쓰면서 탈중앙성은 등한시하는 모습으로 갑니다. 약간 사용성을 더 편하게 하겠다. 또는 뭐 네트워크 트랜잭션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다. 예, 피를 낮추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탈중앙성을 버리는 거죠. 그런 와중에. 그러면은 그렇게 사용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굳이 이더리움을 쓸까? 비싸고 느리고. 근데 계속 업그레이드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낮춘다고는 하고 빠르게 한다고는 하고. 그게 이제 문제예요. 왜냐면은 레이어 1 메인넷을 그렇게 계속 하드포크라는 이름으로 업데이트하는 거는 그 위에 다른 레이어들이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동인이 되거든요. 계속해서 베이스 레이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그 위에 그 땅의 이제 토대 위에 새로운 기술들이 얹어지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데 그러네요. 비트코인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그렇게 못 가요. 왜냐하면 하드포크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 하드포크를 그리고 그 이더리움 뭐 창시자 몇 명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커뮤니티가 거기 따라가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 수가 없죠. 이더리움은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그 SEC의 발언에 의하면은 그래도 이더리움은 약간 탈중앙성이 있고 또 증권성 시비도 벗어나고 좀 있지 않나요? 그래도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이제 노드들이 있고 그 노드들이 어떤 다 다른 기관들이고 회사들이고 그들이 발리데이팅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블록을 생성하고 검증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되어 있는 시스템인 건 맞습니다. 그거는 뭐 전혀 부정할 게 없고 다만 이제 그 구조 자체가 기존 어떤 회사 하나가 관리하는 시스템보다 탈중화되어 있다 정도일 뿐이지 완전히 탈중화가 돼 있냐 정말 이거 결정하는 주체가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딥다운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예, 누군가는 결정을 하고 있고 그 결정을 그 몇몇의 무리들이 따르고 있고 그렇게 의사결정이 만들어지는 거면은 뭐 크게 주식회사와 다르지 않다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약간 알트코인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자면 비트코인이 워낙 탈중앙성이 완벽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주식회사와 그 비트코인 중앙에 껴있는 약간 애매모호한 포지션? 그렇게 약간 회색 분자 같은 느낌? 그리고 그게 이제 네.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기 힘든 이유예요. 프로덕트 마켓핏이라는 건 스타트업들이 쓰는 용어인데 내 제품이 시장에서 고객들의 선명하게 네, 선명하게 고객들의 문제 해결하느냐, 아. 어떤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만든 서비스가 해결해 주느냐, 이걸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거든요. 아. 그게 회색 분자 어떤 서비스는 찾을 수가 없죠. 다른 목적으로 만든 거니까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거나 뭐 아니면 그냥 빨리 돈 벌고 엑시트하기 위해서라던가 그런 게 문제예요 결국. 그러니까 확실하게 찾은 게 정말 뭐냐 이거를.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찾아봐도. 비트코인은 완벽한 확실한 목적이 있잖아요. 2100만 개 희소성, 무한히 풀리는 돈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네트워크, 금융 네트워크. 이더리움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정도가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더 빨리 더 싸게라는 어떤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희석되는 거죠. 이 궁극의 목적인 탈중앙성이 희석되는 거죠. 나머지 블록체인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빨라야 되고 왜 이렇게 싸야 되는데 어차피 뭐 우리 페이팔 같은 거 써도 빠르고 싸게 돈 거래 가능한데 뭐 못 믿나? 페이팔을 못 믿어서 그럼 못 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솔라나나 뭐 여러 가지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이 요즘 RWA라고 해가지고 금융기관들과 협업하고 맞아. IBM 같은 대기업과 협업해가지고 뭔가 토큰 증권 상품을 올려서 이렇게 그 블록체인에 올려서 막 거래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되게 듣기는 좋아요. 근데 정말 이 토큰 증권으로 나온 뭐 예를 들어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를 토큰화 해가지고 블록체인에서 발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시계를 토큰으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좋을까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토큰 증권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 나는 시계를 갖고 싶은 거지 시계를 토큰 형태로 거래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고객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고객은 누구냐면 토큰 증권의 가격 상승을 바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리고 그 기회를 증권사들이 본 거죠. 그 상품 만들어서 팔면서 이익을 얻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투자자들은 이거 롤렉스 아닙니다. 되게 싼 시계인데 예를 들어서 롤렉스 시계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내가 롤렉스 시계를 살 돈은 없고 그러니까 좀 쪼개 파는 싸게 한번 그 가격 상승 기대보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엄청나게 그렇게 큰 우리 삶에 진일보한 그런 발전을 가져오는 기술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원래 있었잖아요. 토큰 증권은 그러니까 쪼개 파는 거는 조각 투자는 원래도 있었고 뮤직하울에서 하면 되지 아니면 크림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블록체인에서 그걸 토큰으로 사고 팔아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가 참 벌써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뭔가 어렵죠. RWA 뭔가 이름 되게 있어 보이고 뭔가 신산업 같고 혹하게 되고 맞아요. 이거 공부 안 하고 잘 모르면 또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정확합니다. 좀 쉽게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직관적으로 이해되게. 네. 그러면 좀 또 한번 좀 근본적인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게 그 주식 투자의 좀 거성은 워런 버핏이잖아요. 이제 또 워런 버핏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찰리 먼거. 안타깝게도 이제 며칠 전에 고인이 되셨는데 코인 투자를 악마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한편으로는 뭔가 비트코인을 뺀 그런 코인에 대해서는 약간 또 어떤 그 비트코인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철학에 동의하시는 분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맞아요. 그래서 찰리 먼거 발언에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죠.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무언가를 사고 파는 거는 결국 나보다 더 바보가 나한테 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게 이분들이 말씀하신 발언의 근거예요. 그리고 전 100% 동의합니다. 네, 그분들의 시각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이게 뭐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아무런 현금으로 발생시키지 않는 그냥 뭐 일종의 종이 조각인데 그 종이 조각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뒷사람이 이거를 더 비싸게 나한테 사주는 바람 말고는 도대체 뭐하러 이걸 가지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다만 이분들은 완벽히 US 달러 그 금융 시스템 헤게모니 아래서 돈을 버신 분들이에요. 부자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어떤 그 근본적인 가치를 전혀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애초에 현금 흐름 때문에 투자하는 어떤 주식이나 기업이나 뭐 그런 농지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돈이죠.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돈 지금 너무 좋은데 달러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어느 나라의 화폐와 그 환율을 비교해봐도 달러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다라는 믿음을 이분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의 위상과 걸맞게 연동돼서.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들이 있는 거를 모르시는 거죠, 이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달러는 계속해서 가치를 잃고 있고요. 구매력으로 보면은 지난 50년간 닉슨 쇼크 이후로 71년 이후로 계속해서 가치를 잃고 있고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1불짜리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3불을 줘야 사 먹을 수 있다. 이거를 화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참 은행 주식도 좋아하잖아요. 찰리 먼거 씨도 그렇고 님도 그렇고 워렌 버핏 님도 그렇고 은행들은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죠. 왜? 중앙은행이 금리 컨트롤을 하니까. 그 금리 차익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를 올려주면 좋고 뭐 낮춰주면 낮춰주는 대로 좋고 맨 그 위에 있는 거네요. 피라미드의 상단에. 상단에 있는 거죠. 그걸 아니까 은행 주식에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뭐 코카콜라 주식 투자하시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코카콜라가 얼마나 사실 악마 같은 제품입니까? 저는 건강을 챙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처럼 그 멕시코나 뭐 중남미에 가면 물처럼 마신다고 하죠. 이런 거 결국 그 어떤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은. 현금을 많이 발생시키니까.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쓰니까. 그리고 달고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좀 힘들고 이럴수록 더 많이 먹을 거야라는 거를 아니까. 네. 모트 회사를 건설했다라고 보고 투자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예 생각하는 게 다른 겁니다. 네.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발언하시는 거고 이런 분들한테 그런 거를 이해하기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렵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투자는 조금 이제 DCA로 접근을 하면 좋고 다른 알트들은 이제 뭔가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단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 괜찮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으신다. 네. 그러면 혹시 기업으로 봤을 때 그 이런 비트코인 중심으로 예를 들면 뭐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블록이나 또 막 채굴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 대신에? 블록은 일단 채굴 기업부터 말씀드리면 네. 채굴 기업들을 거래하는 거는 저는 되게 좋게 봤었는데 네. 요즘은 좀 약간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채굴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팔아요. 채굴한 비트코인을 팔잖아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일종의 숏포지션을 잡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비트코인 숏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제가 채굴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비트코인을 내가 팔지 않았더라도 채굴 기업을 파니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마라톤이나 아니면은 뭐 허데이시나 이런 큰 대형 채굴장들이 비트코인 채굴을 한 거를 절대 팔지 않는 시절이 있었어요. 안 팔아도 됐던 거죠. 왜냐하면 투자 유치가 잘 되니까. 그게 언제였냐? 20년 딱 2020년에서 21년. 그 막 완전 초저금리에 시장의 유동성 넘치고 막 저도 스타트업을 하지만 스타트업들의 막 투자가 그냥 막 꼽힐 때 그럴 때는 이런 기업들도 투자 받아서 다 이제 회사 키우면 되니까 그 비트코인을 안 팔고 쟁여놨던 거죠. 하지만 이제 어디였죠? 최근에 미국의 큰 대형 채굴장 하나가 이제 파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는데 결국 수익성이 악화되는 채굴 기업들이 나오고 살아남은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팔아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비트코인 가격에는 당연히 이런 곳들이 파는 비트코인이 이제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채굴 기업들을 지금 사는 거는 크게 좋지 않은 전략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블록이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비트코인을 그냥 이 밸런스 시트 디시전이라고 합니다. 대차대조표 전략이라고 해서 회사 장부에 계속해서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은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거의 ETF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의 블록 같은 경우에 주가가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자세히 이제 그것도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블록은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서비스나 이런 걸 내놓으려고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라이트닝 뭐 디벨롭먼트 킷이라던가 그 새로 지갑을 이번에 하드웨어 지갑을 만들어 내놨어요. 비트코인 지갑을. 그리고 이제 웹5라고 해가지고 어떤 비트코인 위에다가 탈중앙 신원 인증 또는 탈중앙 파일 저장
기술을 만들어 올리는 그런 이제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근데 아직까지 수익성이 안 좋거든요. 그 회사가 만든 캐시앱이라고 하는 그 핀테크 앱은 잘 나가고 있긴 한데 그렇게 큰 수익성이 엄청난 성장성이 지금 보이지는 않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것 때문에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그 회사를 더 자세하게 보시고 분석을 하셔야 되고 마이크로스트레치는 캐시카우는 똑같아요. 소프트웨어 파는 건데 사스로 파는 건데 그 거기에다가 비트코인은 막 채권으로 막 채권 발행해서 사고 막 이런 게 수익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진짜 ETF처럼 막 기대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좀 다른 거죠. 이게 분석하는 좀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죠. 마이크로스트레치 같은 회사 주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이 회사가 산다면 그리고 안 판다면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는 어떠세요? 코인베이스 좋은 것 같아요. 네. 코인베이스 좋고 바이낸스 때문에 그런가요? 바이낸스 US. 코인베이스가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고 다만 코인베이스도 저도 알트코인처럼 단기적인 어떤 스페큘레이션의 목적으로 사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거래소잖아요. 거래소는 결국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건데 거래가 너무 시장 유동적이에요. 좋은 불장일 때는 너무 맞아요. 좋고 엄청나죠. 네. 지금 적자더라고요. 네, 하락장일 때는 뭐 한도 끝도 없이 막 수익이 줄어요. 그러면 또 리스트럭처링 해야 되고 직원들 내보내야 되고 코인베이스 다 했잖아요. 계속 그렇게 사이클을 가져가는 주식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좋지 않은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